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3-2024 시즌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극단적인 공격 축구, 하이라인 축구만큼이나 극과 극을 오가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 개막한 올 시즌 8, 9, 10월까지 무패 행진으로 1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토트넘은 11월 경기 3전 전패에 이어 12월 첫 두 경기도 이기지 못하면서 이제는 무패 행진이 무승의 늪에 빠진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5경기째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세 번째 경기이자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난적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나마 토트넘이 이 5연속 무승을 깰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뉴캐슬 역시 토트넘 못지않게 많은 부상자의 발생과 강행군 일정 속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의 아이로 불리고 있는, 손흥민의 총애를 받고 있는 어린 미드필더 파페사르의 복귀 소식과 더불어 뉴캐슬전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앞둔 양 팀의 최신 상황, 토트넘이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뉴캐슬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의 증거, 지금부터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일정이 끝났습니다. 15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로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홈 경기를 치렀는데 1대2로 패배했고요. 같은 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던 에버튼에 0대3으로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습니다. 현재 순위 살펴보면 승점 36점으로 아스널이 단독 선두고요. 리버풀이 34점으로 2위, 에스턴빌라가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승점 32점으로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맨시티가 승점 30점으로 4위, 토트넘이 27점으로 5위인데요. 맨유도 27점이지만 골득실 차에서 7골 앞선 토트넘이 한 자리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에버튼에 패배하면서 토트넘을 추월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만약 뉴캐슬이 15라운드에 이겼다면 승점 29점으로 5위 자리에서 토트넘과의 경기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 에버튼전 패배는 분명히 큰 충격이었죠. 브라이튼이 현재 승점 25점으로 8위, 토트넘을 잡은 웨스트햄이 승점 24점으로 9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첼시가 맨유전 패배 속에 승점 19점 12, 브렌트포드도 19점 11위, 풀럼이 18점 12위고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이 18점, 풀럼과 함께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까지 같은 가운데 다득점에서 밀려서 13위입니다. 16라운드 경기 일정은 12월 9일 토요일 밤 9시 30분 리버풀의 팰리스 원정 경기로 시작하고요. 12월 10일 일요일 0시에 브라이튼 대 번리, 맨유 대 본머스, 셰필드 대 브렌트포드,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울버햄튼 대 노팅엄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위 아스널과 3위 에스턴빌라의 경기가 12월 10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킥오프하고 12월 10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뉴캐슬전 승리로 기세가 오른 에버튼이 첼시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에버튼이 재정 문제로 승점 10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전 승리로 승점 10점이 되면서 현재 리그 순위 17위로 강등권을 벗어났습니다. 삭감된 승점이 아니라면 총 승점 20점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 에버튼과 첼시의 경기도 큰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토트넘을 꺾은 웨스트햄은 풀럼과 같은 시간 런던 더비 치르고 맨시티는 승격팀 루턴타운과 원정 경기 치릅니다. 16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는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최근 5연속 무승으로 굉장히 부진에 빠져있죠. 하지만 뉴캐슬 역시 최근 6경기 공식 결과는 2승 1무 3패로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에버튼 원정 패배가 큰 타격인 이유는 원정 경기에서 4경기째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 원정 0대2 패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한 수 아래로 꼽히는 본머스를 상대로도 0대2로 졌고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도 1대1 무승부, 에버튼전 0대3 패배까지 1무 3패입니다. 물론 첼시전 4대1 승리, 맨유전 1대0 승리 등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첼시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맨유도 사실은 경기력에 비해 조금 성적이 잘 나고 있는 꾸역성을 거두던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정말로 경기력이 꾸준한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뉴캐슬의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시즌 첫 두 차례 원정 경기였던 맨시티전 브라이튼전에 0대1, 3대1로 졌고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도 0대0 무승부. 다만 이제 셰필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 8대0 대승으로 첫 승을 거뒀는데 그 뒤로 웨스트햄전 2대2 무승부, 울버햄튼전 2대2 무승부, 맨유를 상대로 카라바오컵에서 3대0 대승을 원정에서 거뒀지만 결국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이 아주 중요한 두 대회에서는 원정 경기 승리가 한 번밖에 없다. 즉 토트넘 원정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 팀의 최근 두 시즌 기록을 기반으로 장단점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역시 측면
정면 공격이 강하고 중거리 슈팅도 잘 때리고 있고 스루 패스를 통해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고 또 먼저 골을 내주면 쫓아가는 팀이긴 한데 지금 상황은 먼저 득점을 해도 상대에게 역전을 당하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상대의 공격 기회를 너무나 많이 허용하고 있고 또 공중전에서 특히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도 다행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공중전에서 그리 강하지 않은 데다가 역습 수비에 약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토트넘이 빌드업을 추구하긴 해도 쇼트 카운터를 때린다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뉴캐슬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스루 패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고 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고 또 직접 프리킥을 통한 득점, 키어런 트리피어의 날카로운 킥 능력을 통해서 토트넘의 이제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뉴캐슬이 직전 15라운드 에버튼을 상대로 왜 무너졌는가? 첫 골이 나오는 건 79분일 정도로 양팀의 경기가 치열한 공방전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79분에 키어런 트리피어 선수가 이 에버튼과의 경기에 특히 부진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고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수 양면에 걸쳐서 기여하는 선수인데 에버튼의 강한 전방 압박에 흔들렸어요. 드와이트 맥닐에게서 공을 빼앗긴 이후 맥닐이 직접 중앙까지 치고 들어가서 그냥 슈팅을 때린 게 조금은 굴절되면서 득점이 됐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동료 공격수들이 옆으로 이동해주는 특히 칼버트 루인이 마치 맥닐의 패스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처럼 수비를 끌어들이면서 공간을 만들었던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국엔 토트넘도 많은 공격 숫자가 상대 진영으로 달려들고 3자 4자의 움직임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뉴캐슬 역시 내려서서 역습하는 팀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이잖아요. 게다가 뉴캐슬도 승점이 목마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충분히 전방 압박 특유의 하이라인 축구를 통해서 뉴캐슬의 공을 빼앗아내고 바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이 장면 이후 물론 뉴캐슬이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더 라인을 올린 것도 있지만 86분에는 잭 해리슨이 또 트리피어를 압박해서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컷백 준 것 맥닐을 거쳐서 두쿠레가 밀어넣는데 이런 그 뒤에서 들어오는 미드필드들의 슈팅 기회를 노리는 것도 토트넘이 뭐 포로도 올라오고 우도기도 올라오고 지금 로셀소도 이선 슈팅이 좋고 또 손희 선수도 전방에서의 커트인 커트아웃 움직임이 좋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쇼트 프레스, 하이라인 그리고 전방 압박, 과감한 슈팅, 3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뉴캐슬의 약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토트넘의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뉴캐슬 역시 공격적으로는 뛰어난데요. 수비 라인에 부상 자원이 많지만 최근에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레프트백 리브라멘토의 공격 가담 능력과 돌파력이 굉장히 좋아요. 토트넘이 풀백 뒷공간이 분명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로메로가 잘 막아내지 못한다면 파리와의 경기에 리브라멘토가 개인 능력으로 4-5명의 파리 수비를 흔들어 놓고 내준 패스를 이제 알미론이 왼발 슈팅으로 때린 것 골키퍼가 1차적으로 막았지만 이삭이 밀어넣으면서 실점했잖아요. 토트넘 선수들도 사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1차 슈팅을 빠뜨린 이후 2차 대응이 아쉬웠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다하는 제3자의 선수를 좀 커버해주는 그런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리와의 경기는 뉴캐슬이 또 뒷심 부족을 보였는데 경기 막판에 리브라멘토의 핸드볼 파울로 음바페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준 상황이 있었거든요. 뉴캐슬 역시 말씀드린 대로 막판 집중력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강행군 일정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부상자로 인해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수 없는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뉴캐슬의 상황이 오히려 토트넘보다 더 힘들 수가 있다. 무엇보다 뉴캐슬은 주중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4일 새벽 5시에 AC 밀란과 챔피언스 리그 F조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죽음의 조로 꼽히는 F조의 상황을 보면 뉴캐슬은 자력으로 이미 16강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도르트문트와 파리의 경기에서 파리가 이기면 뉴캐슬은 밀란과의 경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탈락하게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유로파리그라도 나가야 되고 또 파리가 이기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뉴캐슬이 승리를 한다면 승점 8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파리와의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파리가 도르트문트와 비길 경우에는 승점 8점에서 멈추니까 일단 뉴캐슬은 밀란을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또 밀란과의 경기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동의 필요가 덜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이제 결과가 나오는 챔피언스 리그는 16강에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에 따라서 팀의 이제 재정적인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팀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캐슬은 지금 토트넘과의 경기보다는 밀란과의 경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경기에 선수들의 몸 상태라든지 체력을 세이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토트넘과 뉴캐슬의 상성은 어떨까요?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굉장히 팽팽합니다. 정말 짜맞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각인데요. 역대 프리미어리그 56회 맞대결에서 24승 8무 24패로 정확하게 갔고요. 심지어 최근 6경기 맞대결도 2승 2무 2패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게 2021-2022 시즌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을 때는 토트넘이 두 경기를 다 이겼고 각각 3대2, 5대1로 이겼습니다. 한 골차의 승부 그리고 대량 득점 승리가 있었는데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지난 시즌은 뉴캐슬이 두 번 다 이겼어요. 원정 가서 한 골차 또 홈에서는 6대1 대승 흥미로운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뉴캐슬을 상대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역대 14차례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7승 2무 5패로 일단은 뭐 지지 않은 경기 이긴 경기가 더 많고요. 4득점 2도움으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두 번 모두
모두 패할 때는 손흥민 선수도 팀의 부진과 더불어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냈던 바로 2021-2022 시즌, 이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인데 뉴캐슬과의 두 경기에 모두 골을 넣었고 또 후반기 5대1로 크게 이길 때는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뉴캐슬을 상대로 좋은 기억, 최근에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팀의 이번 경기 예상 명단을 보면 뉴캐슬이 말씀드린 대로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로테이션을 가동하거나 일부 선수들을 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도 부상자가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 로메로가 징계에서 돌아왔고 우도기도 징계에서 돌아왔고 비수마도 돌아왔고 사르 같은 경우도 이제 회복을 해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교체로 출전을 했고 히샬리송도 두 경기 모두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부상자 명단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전보다 가용 인원이 조금 늘어났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앤서니 고든이 부상 우려 속에서도 에버튼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지만 풀핏이 아닌 상황이고요. 주전 골키퍼인 닉 포프가 빠지면서 사실은 막아낼 수 있는 실점 위기들도 조금은 놓치는 그런 상황이 두브라부카에게 나왔습니다. 측면 공격수로도 쏠쏠한 활약을 해줬던 제이콥 머피도 잘하다가 어깨 탈구로 이탈을 했고 스트라이커 자원도 칼럼 윌슨이 부상으로 빠졌고 수비 라인의 핵심인 댄번도 부상으로 이탈했고 또 미드필드 라인의 살림꾼인 션 롱스테프와 조 윌로까지 부상이고 하비반스는 영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고 수비 라인에 이제 댄번과 함께 핵심 자원인 스벤 보트만도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고요. 풀백 자원의 로테이션 멤버인 만키오까지 부상이고 메탁이 또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불법 배팅과 도박 논란으로 산드로 토날리가 징계로 올 시즌에 뛸 수 없게 됐잖아요. 뎁스가 아주 얇아요. 그래서 에버튼과의 경기에 출전했던 수비 라인 리브라멘토, 셰어, 라셀레스, 트리피어 이 선수들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들을 빼면 정말로 거의 뭐 유스 자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드필드 라인도 조엘링턴, 브루노 게마랑이스 그리고 유스 자원인 루이스 마일리를 뺄 경우 이 중에 누구를 빼도 넣을 선수가 없습니다. 전방 공격진도 고든이 어쩔 수 없게 써야 됐고 이삭과 알미론이 건재한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체력적으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토트넘으로 원정을 와야 되는 뉴캐슬의 상황이잖아요. 여러 면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오히려 환경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심적 부담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토트넘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슈가 좀 가장 큰 걱정인데요. 진통제를 맞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정확히 모른다,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걱정이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다면 정말 토트넘에겐 큰 위기일 텐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번 뉴캐슬전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존슨 왼쪽, 쿠루세스키 오른쪽으로 뛸 것 같은데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 경기 아쉬운 부분들을 조정해 왔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쿠루세스키가 오른쪽 사이드에 가면 너무 이제 패턴이 읽히고 타이밍을 잃습니다. 차라리 맨시티와의 경기 때처럼 쿠루세스키가 가운데 들어오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존슨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갔을 때 컷백할 때의 타이밍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힐을 왼쪽에 쓰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르가 복귀했기 때문에 로셀소를 왼쪽에 좀 전진시키고 사르와 좀 서로 스위칭하게 만드는, 사르를 왼쪽 메잘러로 배치해서 쿠루세스키와 옆에 동시에 배치하면서 공격적으로 활용해주고 전방 압박도 잘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또 비수마가 이제 포백 앞을 지키고 포백 라인은 우도기, 데이비스, 로메로, 포로,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키는 이 라인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중요하고 사르 선수도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문제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르가 많이 움직여주고 패스 타이밍도 좋고 또 손흥민 선수와 워낙에 교감이 잘 되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그런 패스를 서로 소통하면서 잘 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사르가 돌아와서 풀핏으로 경기를 해주기만 한다면 분명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아쉬웠던 면들이 조금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쿠루세스키를 가운데로 쓸지에 대한 전술적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 토트넘이 안방이지만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이 경기 호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홈이지만 평균 승리 배당률이 2.20배로 토트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요. 무승부 3.83배, 다만 뉴캐슬 승리도 평균 3.03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양팀의 승부가 좀 기울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부담으로 뉴캐슬이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을 아낄 것인지 그리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부상 컨디션이 어떨지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앞두고 또 최신 상황이 나오는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도 확인이 된 대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프리뷰 제작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들, 최신 소식들 놓치지 않기 위해 토트넘 허스퍼의 소식들 한준TV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해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